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9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1월 22일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절기가 소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환을 기준으로 해서 월령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소환 전은 경자년 무자월이었지만 소환이 지남으로 인해서 경자년 기축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오늘 소환 절입 시간은 낮 12시 23분이 되겠고요. 낮 12시 23분 소환 절입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월령이 무자월에서 기축월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래서 오늘 12시 22분까지는 사주 명식이 경자년 무자월 개축일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날짜 12월 23일 소환이 되면서부터는 사주가 경자년 기축월 개축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생시는 뭐 똑같이 이렇게 12가지 생시가 있다 하더라도 월령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명심해 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경자년 무자월 개축일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를 쓸 수 있는 것은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오시 일부까지, 무오시 일부라고 하는 것은 낮 12시 22분까지 무오시를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소환이 되면서부터 낮 12시 23분부터는 생시가 이전의 생시를 쓰지 못하고 무오시부터, 즉 12시 23분부터 13시 30분까지가 오시가 되니까 그때의 오시, 무오시부터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해 이렇게까지밖에 못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명식을 보는데 경자년, 무자월, 개축일, 신유시, 경신, 신유시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이때는 벌써 소환이 지났기 때문에 월령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자년, 기축월, 개축일, 경신, 신유시, 임신시, 임술시 내지는 개해시는 가능할지라도 이전에 생시는 안 되는 거죠. 갑인시, 을묘시, 갑인시, 을묘시가 되려고 하면 이건 무자월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환을 기점으로 해서 사주가, 특히 제가 가장 강조하는 월령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날이다. 즉 절기를 굉장히 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년에 12번 정도 이 24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냐면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서, 입추, 백로, 할로, 입동, 대설, 그 다음에 소환, 오늘이 소환이죠. 요때 12번을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절기 때마다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사주를 잘못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에 해당이 되죠. 수학으로 놓고 치면 수학도 아닌 구구단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갈 때 대설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월에서 축월로 넘어갈 때 이 소한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월로 놓고 보면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있게 되는데 2, 3, 4, 5, 6, 7, 8, 9, 10, 11, 12, 12, 그 다음에 1월 이렇게 표현하고 이건 주로 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월은 인월, 3월은 묘월, 4월은 진월, 5월은 4월, 6월은 5월, 그 다음에 7월은 미월, 8월은 신월, 9월은 6월, 그 다음에 10월은 술월, 11월은 해월, 12월은 자월, 1월은 축월, 이렇게 놓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명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아라비아 숫자로 된 월을 쓰지 마시고요. 이거를 입에 익히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 내지는 4, 5, 미월, 신유, 술월, 그 다음에 해자, 축월 이렇게 외우시고요. 인묘진월은 춘절, 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인묘진월은 목이 왕한 계절이다. 그 다음에 4, 5, 미월은 여름에 해당이 되죠. 하절이면서 화가 왕한 계절이다. 그 다음에 신유, 술, 월은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이고요.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때는 겨울, 동절이면서 수가 왕한 계절이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명리를 처음 배울 때 이제 지지, 12지지를 배울 때 자는 뭐고, 축은 뭐고, 있는 뭐고, 이렇게 이제 12지지를 배울 때 이런 것들은 기초에서 아마 배우게 됩니다. 저도 기초 강의할 때 미리 이런 걸 알려주게 되는데, 제가 일진 강의는 이게 기초 강의가 아니고 약간 좀 기초를 넘어선 강의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설명 안 하고 하게 되면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입에 이제 잘 이렇게 익숙하게 이렇게 숙달시켜 주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중에서 진월,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진월, 그 다음에 미월, 술월, 축월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진술, 축미, 월이라고 해서 이건 사계월이라고 해요. 이 계자라고 하는 글자는 뭐냐면 끝 계자라고 하는 거예요. 끝 계자. 그래서 임묘진의 진은 봄의 끝을 말하는 거고요. 사오미의 미는 여름의 끝을 말하는 거고, 신유술의 술은 가을의 끝을 말하는 거고, 해자축의 축은 겨울의 끝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 뭐예요?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늦 봄이 되는 거고, 묘월은 늦 여름이 되는 거고, 술월은 늦 여름, 축월은 늦 겨울이 되겠죠. 이때가 대체적으로 황절기이면서 끝의 계절이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과 사계절은 다르죠. 사계절은 춘하, 추동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거고, 사계월 요 끝계자를 쓰게 되면 늦봄, 늦여름, 늦가을, 늦겨울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보죠. 개춘, 개하, 개추 내지는 개동이라고 해서 개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늦봄, 늦여름, 늦겨울, 그 다음에 늦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이때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 입춘이 되어야지만 전월인 축월에서 인월로 바뀌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묘월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게 되고, 4월은 입하가 되어야지만 진월에서 사월로, 5월은 망종, 그 다음에 미월은 소서, 신월은 입추가 되어야지 미월에서 신월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6월은 백로, 술월은 한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월은 입동이 되어야 되고, 자월은 대설이 되어야 되고, 또 오늘 같은 축월이 되기 위해서는 소환이 되어야지만 자월에서 축월로 넘어가게 되고, 축월에서 다시 한 해가 바뀌어서 인월로 될 때는 입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월도 바뀌게 되죠. 축월에서 인월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월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연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경자년 기축월인데, 내년 같은 경우 신축월이면서 인월로 넘어가게 되죠. 신축월이면 수니까 수를 생겨준 건 경인월이 되는데, 올해 기축월에서, 경자년 기축월에서 신축년 경인월로 바뀔 때는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과 월이 동시에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좀 핸드폰 같은 거나 아니면 TV로 PC로 보시는 분들은 이걸 이렇게 캡처를 해 놓으셔서 이미지로 이렇게 좀 보관을 해 놓으시고 그냥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걸 별도로 좀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이거는 기초입니다.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번 12번 들을 필요는 없겠고요. 한 번만 이렇게 숙지를 해 놓으시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매월 그 절기에 대한, 아까 12절기를 말씀드렸죠. 그걸 갖다가 해마다 올해는 경자년인데, 그 연마다 이 절입 시간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마지막이죠. 경자년 기축을 소화는 2021년 1월 5일
12시 23분에 들어오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이것은 내년으로 넘어갈 때 입출이 될 때 이거 새로 또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내용을 또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매년 절입 시간은 각각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 뭐 만세력 있을 겁니다. 뭐 도마뱀 만세력도 있고, 제가 쓰는 뭐 원각 만세력도 있는데, 거기서 그 절입하는 그때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절입 시간이 언제 들어오는지 다 상세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또 다음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환 절입이 있는 날이고요. 소환 절입 시간은 낮 12시 23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3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무자월에서 이쪽에 있는 기축월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봤을 때는 왼편이 무자가 되겠고요, 오른편이 기축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소환 절입 시간이 낮 12시 23분이니까 이걸 갖다가 지지로 이렇게 표현했을 땐 오시가 되겠죠. 오시라고 하는 것은 낮 11시 30분에서 낮 13시 30분까지니까 딱 이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날 무엇이라 하더라도 12시 23분이냐 내지는 12시 23분이 지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12시 23분이 아닌 22분 정도였다라고 하면 이 명식이 되는 것이고, 23분이 된다라고 하면 이 명식이 이렇게 되죠. 똑같을 것 같지만 월이 무자월에서 기축월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그냥 대충 봐서는 안 되고 꼭 명확하게 생시를 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소환 전과 소환 후가 이렇게 사주가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것은 일간 자체, 그 다음에 일주 자체는 같죠. 그 다음에 연주도 같지만 이 원령 자체가, 제가 사주를 보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게 되고요. 소환 전일 때는 개수가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환 후가 되는 경우에는 개수가 축월에 이렇게 태어나는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제 위치를 한번 바꿔 놓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옮겨 놓고요. 자, 개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격국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얘는 걸록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걸록격. 그러면 일간 자체가 신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소환이 지남으로 인해서 소환이 지나서 축월로 넘어가게 되면, 물론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때가 물론 수가 왕한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원력 축월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술축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땐 걸록격이라서 신왕하다 하더라도 개수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격 자체가 걸록격이 아니라 이거는 칠살격 내지는 편관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수를 설명할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인 임수하고 달라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게 되면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우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 같은 경우에는 작은 물과 같아요. 우로수와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물을 마실 때 물이 탁하거나 물이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물에 뿌연 것들이 뭐 이렇게 보인다라고는 그 물을 좀 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굉장히 찜찜하죠.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냥 마시는 사람들이 마시는 음용수와 같다 내지는 정화수와 같다. 정화수는 뭐예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특히 할머니 어머님들이 하늘에 우리 아들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내지는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늘에 기도를 드릴 때 물을 떠놓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정화수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자월은 그래도 수가 왕한 계절이지만 축월은 토가 왕하기 때문에 일간 개수 자체가 벌써 월지를 봤을 때 일간 자체가 탁해질 수 있는 우려 자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월은 수가 왕한 계절이지만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신왕하다라고 보지 않아 오히려 토가 많아지면 신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다. 축 자체에는 지장간에 이렇게 돼 있죠. 개수, 신금, 기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토는 미토하고는 좀 다릅니다.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을목,
정화가 있겠죠. 정화, 을목, 기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 같은 경우 같은 토라 하더라도 수기라든가 금기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마른 흙에 해당이 되지만, 축토 자체는 개수도 들어있고 인성인 신금도 들어있기 때문에 개수가 미토를 보는 것보다는 개수가 축토를 보는 것이 오히려 좀 좋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수 자체가 원령 자체에 토라 하더라도 통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기토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내가 탁해지거나 저 왕토에 의해서 내가 파극을 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개수가 축월에 태어나거나 이렇게 개축 일주만 놓고 봤을 때 개축 일주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격이 예민하고 좀 까칠까칠하고, 좀 심한 경우에는 좀 정신질환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신경 예민 하거나 신경이 극도로 좀 이렇게 날카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령 자체도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단 한 가지 좀 공통점은 뭐냐면, 자월이 됐던 축월이 됐던 똑같은 건 뭐냐면 동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절. 이 자월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하라고 말씀드렸죠. 중하. 그 다음에 축월은 뭐냐면 중하가 아니죠. 겨울인데 중동이죠. 중동이 되는 거고, 이 축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계월 끝이죠. 겨울의 끝이기 때문에 모동이라든가 내지면 개동이라고 해요. 개동, 끝 개자, 점을 못자라고 해서 이 축월 같은 경우에는 늦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엄동이라고 하는 것,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 한기가 매우 극심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월 같은 경우는 수가 원령 자체가 수죠. 근데 축월은 원령 자체가 수가 아니라 토입니다. 그래서 자월에 추운 거는 이거는 한습한 거고요. 한습. 왜냐하면 차가우면서 원령 자체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습도 한습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축월 자체는 월지 자체 개수신금이 암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거는 토이기 때문에 습도가 이렇게 높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냉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똑같은 한자지만 하나는 습이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냉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월지만 놓고 봤을 때는 습하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지만 타 간지로 다시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것도 다시 한습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차갑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공통된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개수가 됐든 축월의 개수가 됐든 일단은 화는 무조건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화가 없게 되면 물도 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이 다 얼게 됩니다. 수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서 존재할 때 용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어야지만 사람도 동물도 먹을 수가 있겠죠. 선생님, 얼음 먹으니까 좋겠는데 빙수만 들은 먹으면 되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자연세계에서는 빙수가 없습니다. 그죠? 식물들이 빙수 만들어서 먹을지는 전혀 없겠죠. 그런 자연 상태의 것을 생각해야지 사람이 말이죠, 빙수를 만들어 먹는다 이런 개념으로 명리를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좀 답을 얻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무토가 좋으냐 기토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토는 작은 땅이고 무토는 큰 땅이기 때문에 큰 땅에다 건물을 지게 되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낭설이죠. 낭설. 무토든 기토든 크냐 작으냐, 땅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토로서의 용도, 기토로서의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방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지. 무토가 넓으니까 당연히 부자가 많을 거고, 기토는 작으니까 부자가 많지 않다, 이런 이연령 비연령 같은 말도 안 되는 견강부회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를 갖다 끌어다가 마치 그것이 맞는 이론인 양 갖다 끌어다 붙여 쓰는 것을 갖다가 견강부회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일단 중요한 것, 자월이나 축월 같은 경우에는 한습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제 강의를 꾸준히 들은 분들 알 거예요. 정화가 좋을까요? 병화가 좋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정화는 편제니까 편제가 있으면은 이거는 1억 천금이라든가 로또 같은 거니까 정화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견강부회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견강부회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사주 명리를 볼 때는 내가 인간 세계에서 내가 배웠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를 하면 돈 벌 수 있겠다, 이런 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음양오행의 생극자의 법칙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편제니까 1억 천금이고 정제는 월급이니까 1억 천금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빛이 광범위하게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정화는 뭐예요? 난로라든가 모닥불 같은 개념이죠. 그죠? 내가 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하려면 태양이 뜨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태양이 뜨게 되면 따뜻하고 내가 일을 안 해도 되고 뭐 난방비를 걱정을 안 해도 되죠. 근데 정화는 내가 장작도 갖다 끌어다 써야 되죠. 기름도 갖다 써야 되죠. 그렇게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력 자체가 매우 다릅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병화는 태양시하고 정화는 달과 같다라고 하면 달은 조하는 공력이 거의 없죠. 0.001%도 없습니다. 달 떴는데 따뜻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우를 하는 경우에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공력이 더 크다. 근데 뭐 예를 들면 병화가 없으면 그러면 말짱 꽝합니까? 병화가 없을 땐 당연히 정화를 쓸 수 있겠죠. 없으면 뭐 모닥불이라도 피든가 난로라도 펴야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병화를 쓰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자월이 됐든 축월이 됐든 화라고 하는 것, 병화든 정화든 화 자체는 화가 약합니다. 약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반드시 목이 있어서 화를 갖다 생조해 줘야 되고요. 화가 없다라고 하면 지지로 오화라든가 아니면 사화 같은 것이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개수가 얼지 않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과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뭐예요? 차가운 길을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월의 개수는 일간 자체가 왕하고 축월의 개수는 일간 자체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점은 없지 않아 있겠죠.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자월의 개수든 축월의 개수든 또 해월의 개수든 간에 무조건 화는 있어줘야 된다. 단 화는 약하니까 화를 생겨줄 수 있는 목은 있어야지만 사주가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명식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자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간 자체가 왕합니다. 그죠? 일간 자체가 그러니까 개수가 뭐 원령에 뿌리를 놓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더 이상 왕이 될 필요는 없지만, 개수는 임수하고는 좀 달라서 지지로 유금 하나라든가 신금 하나 정도 있는 것, 이렇게 연갈 경금 하나 있는 것 정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 아니고 작은 옹달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금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물이 계속 유입이 돼서 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옹달샘은 물이 흘러야지 계속 작은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되죠. 그래서 자월의 개수라 하더라도 금 하나 정도, 인성 하나 정도는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연지에 다시 자수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간 자체가 왕해지는 것은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자월 동절에 금수가 많아질수록 기운 자체가 어떻게 된다? 더 하강되고 더 추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강되면 하강될수록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인데, 일지에는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수 경금까지 있는데 축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자축합토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자축합해서 이거는 준방합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준방합. 그래서 이거를 수로도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생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자시라든가 이렇게 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신시라 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토로 보지 않고 수로 보는 것이 더 맞고요. 만약에 뭐 진시라든가 진술충미 시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합해서 수로 하기보다는 토가 기운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런 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축합토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수왕절에 토가 많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놓고 월령 자체가 수왕절에 자축은 다시 금수가 많아질 때는 오히려 축토가 수로도 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이렇게 무토 투출하는 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로수와 같고, 그 다음에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개수이기 때문에, 천간에 무토, 천간에 기토 투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고요. 또 무토가 이렇게 일간 옆에 바짝 붙어 있게 되면 서로 무게가 합을 하려고 합니다. 무게합. 근데 이런 경우에 무게가 합해서 화로 화하느냐? 아니요. 이런 경우는 화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서로 탐합, 붙들고 연애하는 거다. 탐합하는 것이지 화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사주 자체가
조금은 혼탁해지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연지 월 1주 3주까지 놓고 봤을 때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축월에 태어난 개수로 놓고 보게 되면, 자, 이거는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고 토가 왕한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토 자체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칠살격 편관격인데, 일간 자체는 약하고 칠살이 이건 더 세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살종신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간이 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 일간이 세력이 좀 없죠. 약하죠. 일지에서도 다시 축토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기토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합니다. 단 그래도 괜찮은 것은 뭐냐면 연지에 자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자수에 뿌리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자월에 자축합하는 거고, 요거는 축월에 자축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축합 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가 똑같은 자축합이라 하더라도 자월에 자축합이 되느냐 축월에 자축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도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간신히 뿌리 두고 있는 것이지 이거 일간 자체가 왕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있어서 이 기토가 개수를 파극하려고 하는 것, 혼탁하게 하고 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경금이 토생금 금생수에 해서 살중신경한 상태를 살인상생하는 사주국세로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 또 마찬가지로 뭐냐면 자월의 개수라든가 축월의 개수, 이 명식이나 중요한 건 뭐예요? 화가 한 점도 없어서 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환절, 절입시간은 12시 23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 요 명식이 되는 것이고, 이후가 된다라고 하면 요 명식이 되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명식이 될 때는 모시 일부에서 임자시부터 모시 일부까지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요 명식이 된다라고 하면 모시 일부부터 개시까지 쓸 수 있습니다. 경자년 기축을 개축 1에 갑인시라든가 을묘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명식으로 봤을 때 생시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서 일간 자체가 세력이 있습니다. 연지에도 자수가 있고 경금까지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세력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토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무토가 투출돼서 일간 개수하고 서로 탐합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토는 어떻게 됩니까? 제거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무토를 제거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갑인시가 되어야지만 저 무토를 제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 저 이렇게 되면은요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관경관하는 그런 사주가 되지 않습니까? 즉 얘는 개수 입장에서 상관이 되겠고요, 얘는 개수 입장에서 정관이죠. 그러면 상관경관하게 되면 이거는 위화백단, 상관경관이면 뭐라고 하냐면 위화백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화가 100가지로 발생한다라서 이걸 나쁘게 보는데, 그거는 이제 이론상 상관경관이라고 하는 이론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개수가 무토를 보게 되면 개수가 탁해진다라고 하는 것, 개수가 매몰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상관경관에서 위화백단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존립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개수가 탁해지지 않고 내지는 개수가 매몰되지 않고 존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 인중에는 뭐예요? 인중에 지장간, 인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그 다음에 병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여기는 간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병화까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미약하긴 하지만 이 인중에 있는 병화로 조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을묘신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론 이제 을묘 같은 목이니까 을목으로서 얘를 제거하면 상관경관은 아니고 식신으로 관성을 좀 통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놓고 봐서 이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을목은 승목이고 작은 화초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왕투를 제거하는 힘은 있다 없다. 결정적으로 을목이나 묘목에는 화의 기운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한습해진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병진씨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투출돼서 조우하는 것은 좋지만, 역시나 진토가 있는 상태에서 무토가 다시 더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아무리
자수 두 개 있다 하더라도 무토가 있게 되면 개수가 최소한 탁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우도 조금 부족하게 되고, 이 무토 토가 왕한 토가 개수를 탁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구제할 수 없는 국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정사시 같은 경우에도 화를 얻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토로 인해서 개수가 탁해지는 것을 이건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오시 한번 볼까요? 무오시 같은 경우는 무오가 아니고 무오가 있죠. 무오시가 이렇게 되면은 오화를 받습니다. 근데 오화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거는 또 역시나 무토가 다시 하나 또 생겼죠. 이 무토가 병이 되는 거예요. 귀신 내지는 귀신 꺼리는 신 내지는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병신이라고 이렇게 한테 병을 안겨주는 그런 신이 되는 것인데, 정관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병이 있는데 약이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병중무약이라죠. 병은 중한데 약이 없다. 병중무약이라고 이렇게 표현. 병이 중한데 약이 없다. 반대는 뭐예요? 병이 병중 득약이라고 하는 거죠. 득약. 이렇게 되면 병이 있는데 약을 얻었다. 아까 갑인시 같은 경우가 병증 득약이 되는 것이고요. 여타의 생시로 봐서는 그건 병증 무약, 병이 있는데, 즉 토가 있어서 나를 탁하게 만들거나 내지는 토가 있어서 나를 갖다가 매몰시키려고 하는데 약이 없다. 경금 가지고 무토의 기운을 설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제거시켜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개축, 무자월 개축은 이 생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율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율로 넘어왔을 때는 개수가 축월에 태어나서 칠살격 기토가 축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한적인 칠살격이 되죠. 축월은 토가 왕한 것이지 일간 수가 왕한 것은 아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연지의 자수를 보고 연간에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살인상생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됩니다. 이거를 좀 지우고요. 아까 제가 살인상생이라고 했죠. 살인상생은 뭐냐면 칠살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생해 주는 거예요. 이 축토, 여기 있는 축토, 여기 있는 기토가 다 칠살이죠. 칠살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금인 인성이 이렇게 있게 돼요. 이건 경금은 개수 입장에서 정인이죠. 인성이 있으면 이 기토가 얘를 공격하지 않고 금을 생하려고 하고요. 금은 토의 기운, 칠살의 기운을 경금이 설계해서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살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생한다라고 해서 이걸 살인상생한다라고, 서로 상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는데, 상생도 좋지만 만약에 목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할 수 있는 목은 벌써 오늘 소환이 지나면 갑인 을묘신이 지났기 때문에 쓸 수 없겠고요. 여기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든요. 무오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무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공한시 23분부터 13시 30분까지가 13시 29분까지가 오시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는 얻었지만은 살이 이때에 비해서 관살이 더 왕해지는데, 여기는 그래도 원령 자체가 자월에 자수 경금 있죠. 여기는 축월에 토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것도 토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성이 토를 생해서 오히려 재성이 더 많아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살이 너무 많아서 개수가 매몰되는 거죠. 이것도 어떤 분들 이건 관살혼잡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관살혼잡이 아니라 살중신경으로 그냥 놓고 보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이 자수의 뿌리를 둬야 되는데, 자축합 이런 경우는 토가 된다. 자축합 토가 되면 일간 개수가 더 약해지는 거죠. 의지할 때라고는 경금 인성 하나밖에 없는, 매우 그러니까 똑같은 날 태어났는데 얘는 그래도 자기 의지가 있어요. 살고자 하는 어떤 의욕과 지구력과 어떤 힘이 있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의욕이라든가 지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좀 부족하고 약간 빈약하면서 약간 좀 뭐랄까 힘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생시는 일간 자체를 도와주는 생시를 얻어야 되는데, 그나마 여기서 쓸 수 있는 생시는 경신시 내지는 신유시 정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뭐 개시는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개시보다는 금이 있는 것이 더 나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금이 한두 점 정도 있어 주는 것이 더 필요한데, 이렇게 토가 많을 때는 같은 수가 있는 것보다는 금이 있는 것이 더 낫겠죠. 당연히 우는 경신 신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금이 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서 따뜻한 세력만 얻게 되면
그다지 나쁘지 않다. 신경은 좀 예민하지만 생시에서 무기민시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힘든 사주, 임술시도 마찬가지로 좀 힘든 사주가 될 수 있지만 경신신유시가 되면 충분히 인성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운만 따뜻한 쪽으로 가게 되면 나름대로 전문직, 사사지직을 하면서도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이걸 무턱대고 온기가 있어야 줘야 된다고 해서 5시 정도 잡아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원국에서 화를 얻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대운에서 화운을 만나면 그거는 문제가 없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남자였을 때는 초년 10대부터 경인 임묘진 사오미 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될 바 아니지만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초년부터 중년 이후까지가 금수운이기 때문에 화가 없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후 23시 이후로 태어났을 때는 화를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밖에 없는데, 그죠? 뭐 술중의 정화를 생각할까요? 이건 술중 정화 별 의미가 없죠. 무엇이로 하게 되면 이 무토가 2개, 기토까지 있게 되면 이거는 조년에 많이 힘들 수 있다. 특히 삶에서 어느 때가 가장 힘들 것이냐, 병술대운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 저는 굉장히 사주 보는 술사의 입장에서 매우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경신신유시로 하고, 남자 같으면 경신시 신유시로 잡고요. 여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소환이 지나서 태어났을 때는 조금 좀 걱정 좀 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말을 또 아기 낳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들으시고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